네, 그럼 지금부터 이런 상가가 보이면 사세요. 대한민국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코쿤홀딩스 고종욱 대표 이사님. 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종욱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서서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이 목이 빠질 것 같아. 서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수익형 부동산 개발만 좀 오랫동안 해왔는데 횟수로 보면 한 30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좋은 내용 좀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책을 한 8권이나 써가지고 좀 너무 많이 책을 쓰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건강 관리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강 관리?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다행히 다 이상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배가 이렇게 나오면 모든 병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 나온 거를 다 근데 인정을 안 하죠, 본인들이. 그죠? 인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그 배 나온 거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병원에 안 가고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기가 배 나온 걸 셀프 체크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지하철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침에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왜 더듬냐고 따질 때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샤워실에서 이제 샤워를 하는데 물이 온 몸을 적시고 발을 적시고 땅으로 가야 되는데 배에서 땅으로 직방 떨어질 때 그때도 배가 나온 겁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닦으시다가 치약 있잖아요. 그 치약이 배로 떨어지면 배가 나온 겁니다. 꼼짝 말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배 나온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시간이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을 좀 맞춰서 끝내야 되니까 좀 빨리 나갈 겁니다. 진도를 빨리 나갈 거고 오늘 자세한 설명까지는 못 드리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에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항상 준비했다가 찰칵찰칵 사진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 찍으면 잘 나오게 제가 폰트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잡았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전체적인 내용인데 오늘 이 시간은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내가 502호 사는데 502호가 10억이야. 그럼 내 것도 10억이야. 뭐 분석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파트는 간단한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아파트 가지고 많이들 이제 쉽게 이제 투자들 해 오셨는데 지금은 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틈새 아이템을 소개하는 시간인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용이. 자, 보시면 첫 번째가 수익형 공유부동산인데 이건 다중주택이 여기 있고요. 하이엔드 코리빙이라는 게 하이엔드 코리빙이 있고 임대형 기숙사가 있는데 다중주택은 대충 알아듣겠어. 임대형 기숙사 이게 뭐야? 임대형 기숙사가 올해부터 새로 나왔어요. 건축법에.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동안에는 대학교나 근로자들 공장의 근로자들이 사는 기숙사만 있었는데 올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임대형 기숙사라는 게 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매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하이엔드 코리빙이 뭐냐? 이거 뭐 이렇게 좀 말이 어렵냐? 고시원입니다. 고시원인데 옛날 고시원이 아니고 프리미엄 고시원입니다. 우리가 고시원이라는 것은 고시원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보증금이 없는 거하고 그다음에 단기 거주가 가능하죠. 원룸 한 달씩 달라고 하면 줘요? 오피스텔 한 달씩 계약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시에서는 단기 거주 상품이 꼭 필요한데 이게 고시원이란 말이죠. 근데 고시원이란 이름이 쓰기 싫어. 이미지도 안 좋고. 그죠?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은.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세련되게 프리미엄이니까 하이엔드 코리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용어는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 수익형 부동산인데 여기는 이제 공유 오피스를 얘기할 거고요. 세 번째는 공유 숙박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공유 숙박은 이제 게스트하우스인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공유 주거를 말씀드릴 거고 공유 주거에는 다중주택이 있고 하이엔드 코리빙이 있고 임대인 기숙사가 있다.
두 번째 공유 오피스, 세 번째 게스트하우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도시, 우리가 상가 투자는 신의 영역이고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상가 투자는 신의 영역이고 아파트 투자는 인간의 영역이야. 아파트 투자는 판단하기 쉬워. 근데 상가 투자는 쉽지가 않아.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어렵고, 이거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왜 상가 투자가 신의 영역이라고 제가 표현할까요? 변수가 너무 많아. 그 변수도 보이는 변수가 있고 안 보이는 변수가 있어. 정말 어려운 게 상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가 투자로 아픈 경험이 있는 분들 여기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상가 투자가 어려울까요? 공급 물량이 많아서, 분양 가격이 높아서, 임대료가 또 부침이 심해서, 인구가 감소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어요.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소비 가까운 데서 안 해요. 예, 어디 마트에 가고, 어디로 갑니까? 마트에 가고, 뭐 쇼핑몰로 가고, 백화점으로 가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소비하는 건 딱 정해져 있어. 세탁소 같은 거, 편의점 같은 거, 그잖아요. 그거 외에는 다 배달시켜서 먹고. 그래서 생필품만 접근성이 중요해요. 이제 생활 밀착형 아이템만 접근성이 중요해요. 다른 것은 접근성이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상가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이건 폭탄입니다. 폭탄. 일단 배달 음식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 내가 신도시 아파트 상가 위치 좋다고, 모양 좋다고 새 거라고 투자한단 말이죠. 상가집, 분양상가 잘못 사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분양상가 잘못 사면 상가집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조이금 가지고 가셔야 돼. 분양상가가 제일 비싼 겁니다. 차라리 내가 꼭 저 상가를 사고 싶으면은 3개월만 기다렸다가 사. 3개월만 숙성시켜. 김치 숙성시키면 맛있잖아요. 그죠? 3개월만 숙성시켰다 가면은 회사 보유 분익도 나오게 돼 있어. 또 그리고 충동 구매로 구매하신 분들이 내놓게 돼 있어. 충동 구매로. 여기 배우자 충동 구매 하셔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 많죠. 배우자도 충동 구매를 많이 하셔. 젊으신 분들 배우자 선택 잘하세요. 충동 구매하시면 평생 고생이야. 나중에 반품하려고 했더니 장모님, 장인어른 다 돌아가시고 반품할 데도 없어. 자,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상업용지 비율을, 신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을 좀 봤더니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중에서 부천 중동이 제일 높아요. 부천 중동이. 왜 부천 중동은 제 경험으로 한때는 그랬어요. 1기 신도시 짓고 부천 중도시 가가지고 상가를 사러 가면은, 임차하러 가면은, 주인이 그래요. 관리비만 내고 쓰라고. 그런 때가 2, 3년 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업용지 비율이 높다고 상가가 안 되냐? 그것도 아니고요. 상업용지 비율이 뭐 2% 밑으로 내려갈 때 상가가 안 되냐? 그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걸 보셔야 돼. 바로 우측 하단에 그게 정답이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은 내가 만든다. 시세 차익은 내가 만든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자, 아파트나 토지는 시세 차익 내가 못 만들어요. 그죠? 아파트 가격 내가 올리고 싶다 해서 올라가나요? 토지 가격 내가 높이고 싶다 해서 높여지나요? 그 지역에 개발이 되거나 택지 개발이 되거나 뭐가 이슈가 있으면 땅값이 올라가는 거지 내가 올릴 수가 없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시세 차익, 수익형 부동산은, 오늘 수익형 부동산 얘기하는 시간인데, 수익형 부동산은 시세 차익은 내가 만들어요. 여기서 시세 차익이 만들어지는 원천은 뭘까요? 월세죠, 월세. 그죠? 월세. 여러분들 친구분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상가 하나 좋은 거 나왔는데 한번 사볼래?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하세요? 월세 얼마나 오는데 그러시잖아요.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 월세 얼마나 오는데요? 이게 바로 나중에, 이걸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사님 계시겠지만 수익환원법이라고 그래요. 월세로 인해서 부동산의 현재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월세로 인해서. 그래서 월세 많이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월세가 비교적 많이 나오는 것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월세가 많이 나오는 것만. 그래서 월세 많이 나오는 부동산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수익형 공유 부동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상가를 투자하는 방법은 소유권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임차권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자금이 좀 여유가 있고 또 나중에 땅값이라도 올라가지고 시세 차익을 받고 싶으면은 소유권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내가 자금 여력이 없어 좀 만들어서 나는 내가 임차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사가지고 할 거야 할 때는 임차를 하시면 돼요. 임차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가 많이 나오는 아이템을 소개하는 시간이다. 아파트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수익형 공유부동산이 좀 말이 어려우세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수익형 부동산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공유부동산은 자 공유부동산 하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시설의 일부를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다중주택이다 그러면은 취사실과 휴게실을 같이 사용하는 거죠. 임대형 기숙사도 올해 새로 나왔지만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취사실과 휴게시설 커뮤니티 같은 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 나오는 거고, 공유 부동산은 시설의 일부를 같이 사용하는 거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런 수익형 공유 부동산을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일단 수익률이 높아요. 두 번째, 시세 차익이 발생합니다. 왜? 시세 차익은 월세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출구 전략이 쉬워요. 출구 전략. 우리가 투자하실 때 보면은 취득 전략, 보유 전략, 출구 전략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되는데, 취득 전략하고 보유 전략은 잘 보시는데 마지막 출구 전략을 안 봐요. 출구 전략을 안 봅니다. 그래서 그 출구 전략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내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는 이제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부동산 투자하시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나요. 근데 그 사고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겸손하지 않아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겸손하지 않아서. 내가 손흥민 1년에 177억 벌어요 지금. 알고 계시죠? 일주일에 얼마 벌어요? 외국은 주급이잖아요. 월급이 아니라 주급. 일주일에 3억 4천을 벌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겸손해라. 너 축구하다가 네 앞에서 상대방 선수가 쓰러지면 계속 경기 진행하지 말고 밖으로 차내라.